내가 생각하기 맞을 거야 라고 손절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절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게 아침마다 또 자기 전에 항상 생각하는 게 네, 하승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워낙 또 유명하시긴 하지만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업 투자자이고 그리고 주식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하승훈입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좀 오랫동안 전업 투자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또 최근에 이 키움증권에서 실전 투자 대회 그것도 1등을 2번이나 달성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었어요. 네.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그런 뭐 펀드 매니저나 뭐 외환 딜러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저런 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고3 때 이제 담임 선생님께 저는 증권 회사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께서 경제학과가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경제학 전공을 했고 대학생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어요. 동아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증권회사만 입사 원서를 내고 네. 이제 한투에 2004년에 입사를 했죠. 그리고 2011년에 이제 큰 꿈을 안고 퇴사를 하고, 그때 이제 뭐 제 개인 사업 겸 전업 투자 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좀 2004년도 입사를 하셔가지고 한 7년 정도 그쵸. 이제 거기에서 네. 하면서 매매도 하시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하산을 해도 되겠구나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드셔가지고 나와서 전업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또 잘 운용을 하셨기 때문에 또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약간 좀 투자 스타일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세 분석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세 분석을 주로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펀더멘탈 이슈가 있을 때 그 펀더멘탈 이슈가 나왔을 때 시세가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뭐 외국인 기관이 어떻게 반영을 하고 결국 그게 시세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좋게 나와도, 실적이 좋게 나와도 예상치를 상회하더라도 만약에 스마트머니가 매도한다 그러면 일단은 그쪽으로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경기 지표가 발표됐는데 경기 지표 자체가 안 좋게 발표가 됐는데 오히려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좋게 발표가 됐는데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크로 같은 걸 분석할 때도 반드시 차트와 함께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차트상 어떤 자리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CPI가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중요한 어떤 시장이 큰 어떤 변곡이 되기도 하고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그때 발표될 때 당연히 예상치보다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러니까 메이저가 지금 상방으로 보고 있는 자리에서 지표가 발표가 되느냐, 메이저가 하방으로 보는 중에 지표가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그 반영도가 달라진다. 물론 그걸 예측하되 이제 확인하고 대응하는 거죠. 주식이 진짜 어려운 게 뭐 예를 들어서 실적이 잘 나왔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악재가 나와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는데 약간 빠지다가 갑자기 또 말아올리는 경우. 그래서 사실 주식이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매크로 변수나 그런 호재들을 인식하고 있긴 하되 실제로 나왔을 때 실제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진입을 한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약간 좀 그 기본적 분석 이런 것보다도 약간 기술적 분석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에 가깝고요. 제가 대학생 때 정말 많이 읽은 주식 책이 있는데 이제 마켓 위저드라는 책입니다. 주식 투자의 마법사들. 그렇죠. 예, 맞죠. 그 엄청 유명한 책이잖아요. 맞아요. 네. 저 대학생 때는 사실 알려져 있지 않았었고 그때 이제 번역책이 한 권인가 있었는데 그것도 절판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 저희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끼리 절판됐으니까 그거를 이제 대학생 때는 이제 막 재본 많이 하잖아요. 불법이지만. 저희 많이 봤어요, 사실. 그래서 그걸 재본을 해서 보고 그리고 영어를 잘 못함에도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원서를 사서 읽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에드 세이코타라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펀더멘탈을 퍼니멘탈이라고 자기는 부르겠다. 퍼니멘탈이요? 네, 웃기는 뭐 요인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펀더멘탈 요인은 대부분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뭐 상위 0.01%가 돼서 아무도 모르는 어떤 펀더멘탈 요인을 내가 안다면 그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보통 대중들은 불가능하잖아요. 모르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 이런 게 계속 이제 노출이 되고 대중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식 투자로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 결국 그런 요인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게 이제 거기에 나왔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물론 대학생 때는 당연히 경제학 전공을 했고 뭐 자격증도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펀더멘탈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펀더멘탈만으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많이 팠죠. 그러면은 약간 일반적으로 보는 뭐 1분봉도 있고 뭐 틱도 있고 5분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주로 뭘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많은 투자자들, 매매하는 시작하는 사람들, 맞아요. 초보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데 맞아요. 네. 그게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딱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봅니다. 그러니까 일봉, 예를 들어서 월봉, 주봉, 일봉부터 분봉도 뭐 240분봉, 120분봉, 60분봉, 뭐 30분봉, 15분봉, 뭐 5분, 3분, 1분 다 보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 차트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기 분봉에서 하나, 뭐 예를 들면 뭐 3분이든 5분이든 1분이든 혹은 단기 분봉에서 하나, 중기 분봉에서 하나 이렇게 국내 주식이라면 단기 분봉 하나, 중기 분봉 하나, 일봉, 주봉 이걸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한 번에 다 보려면 너무 어렵죠. 사실. 너무 어렵고 더 헷갈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데이 트레이딩 쪽에 가깝다라고 하면 단기 분봉을 중심으로 보되 그것보다 윗단계인 상위 흐름을 항상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기 분봉, 일봉을 같이 보는데 단기 분봉 중심으로 보는 거고 스윙이라고 한다면 단기 스윙 뭐 한 2, 3일 뭐 이런 스윙이라고 한다면 중기 분봉 중심으로 보되 뭐 일봉, 주봉 상위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모든 분봉을 다 본다고 했지만 처음 하실 때는 그러니까 뭐 중기 분봉 중에서 뭐 15분 또는 30분 하나를 골라서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하나를 집중적으로 보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 하나를 늘리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종목에 따라서 또 뭘 봐야 되는지 좀 다를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좀 규칙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자기 투자 호흡, 뭐 단타인지 데이 트레이딩이면 스캘퍼인지 아니면 스윙에 따라서 뭐 짧은 봉을 볼 수도 있고 좀 기간이 분 봉을 볼 수도 있는데 대표님께서 다 보신다는 것 자체는 그렇다면은 약간 좀 트레이딩도 하지만 약간 좀 스윙으로 가져가는 그런 것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타도 당연히 하고 데이 트레이딩도 하고 스윙 트레이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느 쪽 비중이 더 높으냐 뭐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약간 좀 트레이딩 비중이 높고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 짧은 단타 데이 트레이딩 비중이 좀 더 높아지죠. 그렇다면 한 종목 그 개수는 어느 정도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신 거예요? 보통 이제 만약에 정말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다 할 때는 그 종목에 집중하기 때문에 한두 종목에 집중을 하고요. 그때는 이제 그 종목에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럴 때는 평소에 한 뭐 4-5개 정도를 매매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키움증권 실전투자 대회에서 이제 1등을 2번 정도 올해 들어서만 그렇게 차지하시고 사실 올해가 하락장이기 때문에 올해 정말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근데 올해 이제 사실 키움증권에서 1위 한 거는 해외 선물에서 해외 선물 주식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이제 시세를 보고 하시는 거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1년에 이제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어떻게 본다면 난 이제 실력이 됐어 하고 하산을 하셨는데 깡통을 한번 차셨다고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스토리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자신감이 차고 이제 꾸준히 돈을 벌었죠. 꾸준히 돈을 벌어서 이제 퇴사를 했고 돈을 벌었는데 근데 너무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경험하니까 내가 했을 때 뭐 승률이 90%가 나오네 이러니까 이제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옵션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잘못된 경우에 주식을 하다가 손실을 보고 선물 옵션으로 빨리 복구하려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다 그게 코스잖아요. 근데 저는 수익이 잘 나는 상태에서
수익이 잘 나는 상태에서 확률이 높으니까 그럼 이 확률이 높은 확률로 옵션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높은 확률로 들어가서 한 방에 많이 벌자 이런 걸로 옵션을 갔는데 옵션은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변동성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옵션으로 깡통을 찬 거죠. 그때 이제 아무래도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리스크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렇죠. 예.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럼 옵션은 이제 안 하시고. 옵션은 거의 안 합니다. 하긴 뭐 가끔 하는데 네. 만약에 계좌에 뭐 예를 들어서 계좌에 1억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100만 원 이하로 한다거나 사실 거의 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한번 깡통을 차고 뭔가 자기만의 그런 인생이 바뀌는 계기? 뭐 네. 철칙 이런 게 뭐 생기셨나요, 그러면? 일단은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고 흔한 얘기인데 몰빵을 조심하자. 몰빵을 조심하자. 일단 몰빵을 조심하고 그 전에 이제 한참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경험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경험하실 분도 계실 텐데 실력이 점점 늘어나면서 내가 예측한 대로 움직이고 내가 예측한 대로 진입하고 청산하고 수익이 계속 나면 약간 자신감도 쌓이고 어느 순간 자만심도 쌓이게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계속 이게 반복되면 맞추는 게 계속 반복되면 그냥 내가 생각하기 맞을 거야 라고 진입하고 손절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만심 때문에. 그렇죠. 예. 내가 맞출 거야. 지금 일시적으로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에 일시적으로 깨지는 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게 그 전에 이제 예측을 하고 예단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는 제가 항상 이제 아침마다 또 자기 전에 항상 생각하는 게 예측하되 예단하지 않고 대응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지선이 있을 때 분명히 강하게 상승하고 조정이 나와서 지지선이 있어서 여기서 들어가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지선이 있을 때 예전에는 그냥 막 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지지가 확인되고 거기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보고 나서 이제 좀 매수를 하는 거죠. 네.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본다면 철칙이. 그렇죠. 네. 그게 하나의 철칙이 된 거죠. 기본 베이스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13년 대세 상승하다가 대세 상승이 끝났습니다. 네. 큰 그림상 대세 하락의 1파, 2파, 3파가 지금 진행 중이다. 여기가 팬데믹 때 저점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 저점을 깨면서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올리신 영상 중에서 네. 이 나스닥과 삼성전자 뭐 바닥 같은 것이 확인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고 그렇다면 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제 어그로성으로 이제 제목 썸네일에는 바닥이라고 표현했고 제목에는 정확히 제가 단기 저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영상 안에 보면은 큰 흐름은 하락이고 하락 중에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이제 빠지는 흐름인데 반등이 정확히 어디까지 나올지는 나도 잘 모른다. 근데 일단 반등은 나오고 그 반등에서 단타하는 사람들은 이제 반등에서 반등을 먹고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요. 네, 나스닥의 월봉 차트인데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부터 지금까지 13년 대세 상승하다가 대세 상승이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세 하락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 6개월 정도 하락이 나온 게 이 큰 흐름상 월봉상 대세 하락 1파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딱 상승이 있었는데 베어마켓 랠리가 하락에 대한 반등 파동이고 큰 그림상 대세 하락의 1파, 2파, 3파가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흐름상 3파가 진행 중인데 일봉으로 넘어가서 지난번에 이제 10월 4일 화요일에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요. 나스닥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단기 저점이 나왔다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10월 3일 미국 시장이 나스닥과 S&P 500 등이 전저점을 살짝 깼다가 나스닥은 안 깼지만 나스닥 선물은 깼다 올라갔고 S&P 500은 확실히 깼다 올라갔고요. 맞아요. 네. 네네. 그래서 전저점을 깼다가 회복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보통 트랩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손절을 유발시키고 그러고 나서 강하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개미 털기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전저점을 깼다가 강하게 돌렸고 그러면서 어떤 패턴이 나왔냐면 전환 패턴이 나왔습니다. 시세가 하락을 하다가 상승으로 전환할 때 나타나는 전환형 패턴인데 세게형 패턴이 나온 거죠. 이 상반기에도 보면은 상반기에 6개월 정도 강하게 빠졌잖아요. 3대 지수 이제 다 봤을 때 6개월 빠지고 돌렸는데 요렇게
이렇게 세기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세기형을 상향 돌파하고 지지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랠리가, 베어 마켓 랠리가 그렇죠. 나왔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세기형이 상반기에도 나오고 돌파하고 거기가 지지가 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 전저점을 6월 저점을 깼다가 돌리는 모습이 나왔던 거죠. 그것도 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네네. 그래서 단기 저점이 나왔다 이렇게 본 거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흐름을 보면요, 그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렇게 크게 한번 하락하고 반등했다가 전저점 부근으로 내려오고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월봉의 큰 흐름으로 보면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는 이런 하락, 반등, 하락 3파 또는 A, B, C 하락이 나왔던 거고, 그러면 이번에도 혹시 전저점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이때 이렇게 한 달 정도 한번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도 혹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바닥 패턴을 일단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반등이 대략 요 정도까지 확실한 건 아니지만 대략 11,500 언저리까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본 거죠. 차트 분석상. 왜냐하면 전저점을 깼다가 돌렸고 바닥을 확인하는 패턴을 세기형을 만들면서 돌파를 했고, 그래서 이 하락에 대한, 앞선 하락에 대한 382 되돌림 같은 것이 나오거나 하면은 여기가 딱 382 되돌림 자리인데, 그러면서 여기가 지지가 됐었고 지지가 됐고 깨지면서 저항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거기 올라오면 또 저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반등이 일단 요 정도, 요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그 다음날 급등하고 그 다음날 눌렸다가도 다시 올라왔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상승 N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21선에서 두세 번 부딪히더니 분봉을 보면 이제 선물 차트를 봐야 정확한 건데, 왜냐하면 이 9시 30분 우리 시간으로 저녁 9시 30분에 지표 발표가 있었고, 네, 고용지표 발표 나면서 그렇죠. 푹 빠졌어요. 네. 네. 그때 이제 본장은 10시 반에 시작하니까, 우리 시간으로 저녁 10시 반에 시작하니까 본장에서는 그때 지표 발표의 흐름이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물로 봐야 되는데, 선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1선에서 부딪힌 선물이 분봉이 부딪히고 하락하고 횡보하고 있었어요. 지표 발표 9시 반 직전에 네네.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1선 부근에서 한 두세 번 부딪히고 하락하고 횡보하고 있다는 건, 보통 하락, 횡보는 하락 가능성이 높은 거죠. 확률상. 강하게 상승하고 횡보하거나 살짝 눌리면은 상승 조정,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고, 강하게 하락하고 약하게 반등하면서 횡보하고 있다는 건 매도세가 강한 거고 하락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그때 지표가 이제 고용지표 발표하면서 이제 급락을 했고, 네. 결국 제가 생각했던 확률상 높은 확률이 분봉으로 보면 이제 상승, 조정, 상승이었는데, 요 상승이 이제 짧아진 거죠. 짧아지고 지표 발표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6월 저점을 살짝 깼거든요. 근데 또 아래 꼬리를 달았어요. 그래서 네.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지표 발표 있잖아요. CPI 발표가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자리를 붕괴시키느냐 깨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CPI 발표와 함께 그걸 봐야 되고, 네. 여기가 지켜지면 네. 여기가 만약에 일시적으로 깼다가도 아래 꼬리를 달았는데 어제 일시적으로 깼다가도 하루 깼다가도 다음날 바로 회복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면, 네. 그러면 이렇게 작은 W 패턴이 되고 이렇게 큰 W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W 오브 W, W, 작은 W와 큰 W가 같이 있는 프랙탈 W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가 있고요. 프랙 W가 되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반등을 하려다가 깨지면, 그러면 반대로 하락으로 가속도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반등 시도가 나왔는데 깨진 거니까. 왜 그러냐면, 더 중요한 게 주봉을 보면, 네. 주봉상 이 자리에서 6월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자리는 6월 저점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지지로 바뀐 자리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 3월 달 저점이 정확하게 주봉의 242평을
찍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투자자들은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주봉 242평에서 급등 나왔네. 그럼 이번에도 주봉의 242평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네. 이렇게 보는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차트를 보는 사람 중에는. 그렇겠죠. 네. 근데 보시면은 지난 그 10월 3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거기서 세게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는 2020년 3월 팬데믹 이후에 이틀 상승률 최고치였거든요. 그만큼 세게 올라갔는데 지금 고용지표 발표하면서 그걸 다 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을 했는데 더 강한 힘으로 그걸 깬다는 건 그만큼 하락세가 강하다는 거고 그 충격이 여기서 빡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사실 좀 지지할 때까지가 좀 애매하겠네요. 지지선이. 그러면 애매하네요. 일단은 여기가 이제 깨지면 그러니까 뭐 네. 이번 주에 여기가 깨지면 일단은 여기를 보러 갈 확률이 높은 거죠. 여기를. 네네.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파동을 러프하게 보면은 요렇게 하락이 나오고 반등을 하고 요렇게 하락이 나오고 반등을 하고 요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하락 오파 형태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하락 파동의 크기가 대략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똑같진 않더라도 요 정도가 나왔고요. 여기는 요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락한 만큼 요번에 만약에 하락하면은 대략 여기가 되는 거죠. 거기가 딱 지지하는 데가 하나 있긴 하네요. 그렇죠. 팬데믹 여기가 전에. 그리고 저항이었던 자리가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다가 돌파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공방을 많이 펼쳤었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이만큼 하락했으니까 요 하락에 대한 반등, 여기도 상반기에도 급락을 할 때 네. 요만큼 하락하고 그거에 대한 반등이 이만큼 나왔잖아요. 네네. 여기도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하락에 대한 반등이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깨지면 6월 저점이 깨지면 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뭐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크게 보면 다시 정리하면 큰 하락, 반등,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반등을 더 했다가 갈지 깨질지 이번 주에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깨지면 큰 하락에 그냥 1-1, 1-2, 1-3, 1-4, 1-5고요. 이게 1-1, 2, 3이죠. 그래서 네. 3-1, 3-2, 3-3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깨지면. 네. 그러면 아까 그 월봉 기준 네. 말씀하셨을 때 13년간 이제 상승장 이어지다가 그게 이제 깨지면서 끝났죠. 네. 1파, 2파, 3파가 나올 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가 대략적으로 뭐 어림잡아서 보면 8천 선 8천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1파만큼 3파가 나오면 아, 시세 분석의 기본은 움직인 만큼 움직이는 건데 네네. 만약에 1파만큼 3파가 나오면 8천이 깨지고 7천 후반을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보통 이 대세 상승이 길었잖아요. 13년. 네네. 손꼽히는 대세 상승이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보시면 이 월봉 차트인데 로그 차트로 한번 볼게요.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로그 차트로 봤을 때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저점과 이 저점을 딱 그으면 이 저점이 만납니다. 딱 만났어요. 그럼 추세선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네. 저점이 두 개를 그었는데 그 다음 저점이 만났고 코로나 팬데믹 때 일시적으로 깨졌지만 거기서 아래꼬리를 달고 또 올라갔죠. 그럼 그걸 수평선을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상단도 얼추 만납니다. 아, 그러면 이 추세는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네. 상단과 하단이 여러 번 접점이 만나니까. 그래서 무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넘게 이렇게 대세 상승을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가파라졌죠. 이걸 이제 눈에 띄는 가격 자체가 이게 버블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장기 상승을 하다가 가파라지면 그게 이제 상승의 후반부고 상승의 후반부에서 꺾이면 이제 버블이 나왔다 꺾이는 거기 때문에 대세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시세 분석상. 그러면 1파만큼 빠지는 게 기본인데 보통 대세 하락의 3파는 1파보다 더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1파만큼만 빠져주면 8천이 깨지고 7천을 보러 가는 건데 보통 1파보다 3파가 크게 나오거나 아니면 연장이 돼서 4파, 5파 이렇게 한 파동 더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정상 차트로 돌아가서 그런 식으로 내려가면 7자는 이제 기본으로 보러 가는 거고
1파보다 3파가 큰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세 하락에서는 그러면 7자도 깨지고 6자를 보러 갈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버블이 끝나고 큰 하락이 대세 하락이 나올 때는 중요한 전저점을 깼다가 올라갑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팬데믹 때 저점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 저점을 깨면서 주식 투자자들을 이제 공포로 몰아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깼다가 그 다음 바닥이 나올 확률이 높다. 여기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세 상승을 하다가 이제 슈팅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대세 하락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거고, 물론 당연히 뭐 연준의 정책을 계속 체크해야 되고, 그렇죠. 뭐 인플레이션 지표 체크해야 되고, 실업률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이어질 확률이 높고, 슈퍼 버블이 나왔기 때문에 대세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건데, 보시면 대공황 때 그렇죠. 29년 고점 찍고 32년까지 대세 하락이 나올 때 이 주요 저점을 깼죠. 깨고 급반등이 나왔죠. 이렇게 저점을 깼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랑 지금이랑 비교 많이 하잖아요. 비교해요. 네, 맞아요. 네. 그때도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여기 저점을 깼다가 급반등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 또 우리가 닷컴 버블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네. 닷컴 버블 때도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이 저점과 이 저점을 깼다가 급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확률상 반드시는 아닙니다만 과거의 중요한 대세 하락에서는 중요한 저점을 깨고 지금 이 위에서 산 사람들이 다 물려 있는 거잖아요. 대중들이 어마어마하게 물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동학개미 열풍이 불어서 팬데믹 이후에 엄청나게 개인 투자자, 직접 투자가 늘었는데 미국도 팬데믹 이후에 개인 투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물려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런 중요한 저점을 깼을 때 공포에 투매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게 대중들이 투매를 하고 메이저가 밑에서 헐값에 매집을 해야 바닥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은 내년에 6자를 안타깝지만 6자를 보러 갈 확률이 꽤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저점을 이탈하지 않더라도 약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예, 이번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반등이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반등을 했다가 근데 반등해서 추세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등했다가 결국은 다시 빠지는 건데 저점을 깨면 바로 빠지는 거고 결국 내년 중에 6자를 보러 갈 확률이 높은 차트 분석상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2,000은 테스트를 무조건 한다고 보고 있고요. 2,000은 2,000요. 투자 관점에서는 대바닥을 기다려야 된다. 지금 현재 관점에서 제일 좋게 보는 대형주는 조정이 양호하게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이건 이제 미국 주식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 중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 월봉 로그 차트인데요. 네. 요 구간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월봉의 큰 이 대세 상승 채널의 상단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확 올라갔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위에서 대중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뭐 10년 동안 주식 안 하던 사람도 이때 막 계좌를 열고 맞습니다. 안타깝게 주식을 샀는데 그러면 지금 대세 하락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1년 넘게 빠졌으니까. 단순하게 그냥 차트를 단순하게 봐도 이 상단을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개인들이, 대중들이 엄청나게 샀고, 반대로 이 하단을 깼다가, 깨고 거기서 투매가 나와야 빨리 올라갑니다. 빨리 바닥을 잡고 빨리 올라가는 거고, 대중들이 투매를 하고 메이저가 많이 사야, 메이저가 매집하지 않고 개미들이 계속 들고 있으면, 물론 그러면 당연히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큰 상승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하면서. 그래서 여기 올라갔다 내려온 것처럼 여기도 기본적으로 깼다가 간다. 그래서 이 팬데믹 때 저점이 42,300원인데 거기를 반드시 깬다는 보장은 없지만 하여튼 4자를 저는 보러 갈 확률이 높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뭐 나스닥이 그만큼 깨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 온전하지 네. 못할 거잖아요. 네. 그럼 코스피 지수는 대략 한 어느 정도로 이제 봐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코스피 지수는 일단
일단 이제 미국 주식은 S&P 500이랑 나스닥이랑 차트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작년 11월에 고점 찍고 S&P 500과 다우는 올해 1월 고점 찍고 빠졌는데 세 개를 그냥 평균해서 보면 올해 1월부터 6개월 딱 빠지고 2달 딱 반등하고 그래서 6개월 하락, 2달 반등 다시 이제 하락으로 가는 기조라서 좀 깔끔한데 근데 우리 코스피는 아시는 것처럼 작년 7월에 고점, 6월 말에 고점 찍고 7월부터 지금까지 빠진 거거든요. 맞아요. 1년 거의 반 정도 빠졌어요. 네, 1년 넘게 빠졌잖아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미국보다 더 먼저 빠졌고, 더 많이 빠졌고, 더 길게 빠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나스닥이 그렇게 빠진다고 했을 때 코스피도 당연히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죠. 근데 좀 덜 빠질 수는 있죠. 미리 6개월 먼저 빠졌으니까. 네네. 뭐 그런 건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2000은 테스트를 무조건 한다고 보고 있고요. 2000은 2000은요? 2000은 무조건 깬다고 보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일단은 180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월봉 차트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지난번 7월 초에 우리 시장이 바닥을 찍을 때 그때 바닥이 어떤 자리였냐면 바로 이 자리인데 앞에 여기서 이렇게 지지가 됐었고 저항으로 바뀌었던 걸 볼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돌파 매물 소화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그 자리가 거기 살짝 못 미친 자리가 과거의 사상 최고가 자리입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거죠. 근데 거기가 지금 깨졌잖아요. 네. 미국은 나스닥은 6월 저점이 아직 안 깨졌고 살짝 깨졌는데 어저께 네. 깨질랑 말랑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미 깨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더 약한 시장인 거고 결국에는 이런 중요한 자리가 반등이 나왔다 깨졌다는 건 여전히 하락세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반등을 했다가도 다시 하락을 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2000이라는 거는 라운드 피겨이면서 과거에도 딱 2000은 아니지만 그 언저리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럼 이번에도 사람들은 설마 2000은 안 깨겠지, 2000은 지켜주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좌절에 빠뜨리는 2000을 깨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세 상승이 있었고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네.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했는데 그때 월봉상 242평 근처까지 갔다가 바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년 3월 팬데믹 때 순간적으로 급락할 때 242평을 살짝 깼다가 올라왔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이 대세 하락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나스닥과 연동해서 봤을 때 이 자리를 최소한 이 자리를 보러 갈 확률이 높다. 그게 이제 1800대가 되는 거고요. 과거에 우리가 2011년 8월 달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고 유로존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급락이 있었고요. 2011년 8월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 6년 박스권이 있었는데 그 6년 박스권 하단 언저리가 대략 1700 중후반 1800 언저리예요. 네. 그러면서 그 자리가 그 박스권 하단 자리와 이 월봉의 242평이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지지선이 될 만한 자리가 겹쳐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일시적으로 깨면서 투매를 유발시키고 그리고 바닥이 나올 가능성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사실 이건 일단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네.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바닥이다라고 사는 거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나스닥 삼성전자 단기 저점 나왔습니다 영상을 10월 4일 아침에 올렸었고 제 지인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럼 나 지금 삼성전자 사면 되냐? 직장인인데. 네.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건 단타로 살 수는 있는데 직장인은 그걸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등했다가 또 빠지니까 그걸 기다려야 된다. 대바닥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단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등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삼성전자는 반등이 아주 세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반등했고 시장보다 강하잖아요. 오늘도 시장보다 강하고. 상당히 잘 버텼어요. 네. 근데 더 힘이 좋은 거는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고 그러네요. 오늘도 장중에 보합까지 올라갔었어요. 아침에 21선에서 지지받고.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반도체가 급락했잖아요, 이틀 동안. 이틀 동안 필라델피 반도체에서 10% 그러니까 엄청 비트코인 줄 알았어요, 몇 점. 그렇죠. 엄청나게 빠졌는데 SK 하이닉스는 오늘 장중에 보합까지 올라갔었고 맞아요. 힘이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쪽은 단기적으로 힘이 분명히 살아 있긴 한데 그래도 단타로 대응해야 되는 거고 큰 흐름의 방향은 여전히
시장이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큰 흐름의 방향은 아직 하락인 거고 이제 일반 직장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편하게 매수를 해서 기다릴 수 있는 거는 그런 대바닥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거고 네. 이제 확률이 이제 높다라는 측면이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뭐 연준이 뭐 갑작스럽게 또 피봇을 한다. 그렇죠. 갑자기 이제 금리 인상 멈추고 뭐 완화하겠다라고 하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부분은 꼭 염두에 그래서 두시고. 그 증시 유명한 경원이 연준과 맞서지 마라 이겠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를 계속 체크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차트만 보면 안 되고 차트와 매크로를 같이 봐야 되고 차트와 연준을 같이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좀 하향세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이런 차트라든지 이런 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네. 좀 접근해 볼 만한 네. 대형주 좀 몇 개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네.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좀 전에 삼성전자 네. 설명드린 것처럼 네. 투자 관점에서는 대바닥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내년까지는 일단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보고 대바닥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되고 제일 좋게 보는 지금 현재 관점에서 제일 좋게 보는 대형주는 LG에너지 솔루션인데 이거는 이제 9월 초에도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그때도 얘기했었고 그 전에도 제 채널에서도 가장 좋은 대형주로 얘기했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오늘도 엄청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실적 발표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오늘 네. 마이너스였는데 결국 플러스 3%까지 막 올라가긴 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고 앞으로도 계속 강할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굉장히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고 메이저가 계속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정이 이쁘게 나오면 조정 나오는 걸 확인하고 조정이 양호하게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이평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잘 지지를 해준다. 그쵸. 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한번 눌림목이 형성되든 들어가 볼 만하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잠깐 보시면 한번 차트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일봉 차트를 보면 7월 말에 보호예수 물량 해제 얘기가 나오면서 보호예수 물량 해제되면서 주가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기사나 뉴스, 뭐 레포트, 유튜브 영상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7월 22일 2% 빠지고 순간적으로 7월 25일 아침에 3% 가까이 빠졌었는데 오히려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막 나왔는데 악재성 뉴스가 막 나왔는데 오히려 일반인은 대중들은 팔고 스마트머니 매수가 들어온 거죠. 네네. 그러면서 강하게 상승, 조정, 상승이 나왔고 이 밑에까지 따지면은 상승 오파 형태가 나온 겁니다. 네네. 그 상승 오파가 나오면 당연히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강력한 저항이 어디냐면 이 상장 첫날 얘가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갭을 만들고 급등을 했다가 결국 다시 거기서 갭을 만들고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기술적으로 강한 저항 자리가 됩니다. 그런 자리가. 네. 이런 자리가. 그 부분이. 근데 이렇게 오파 형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됐나요? 확대해서 보면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고 그러면서 또 시장이 하락하면서 상승 5파 형태로 올라가고 하락은 3파 형태로 갔습니다. 네. 근데 시장이 급락하면서 3파가 더 늘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있는데요. 61선 녹색선과 121선 회색선이 있는데 60, 120이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네.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조정을 받으면 이 121선 부근은 강력한 상승에 처음으로 만나는 121선 부근에서는 저점 매수대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가 딱 보시면은 이 앞에서 또 지지를 받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121선과 거기서 요때 또 뭐가 있었냐면 10월 4일 화요일 전날 테슬라가 차량 인도 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급락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날 아침에 2.7% 빠졌는데 오히려 급등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바닥을 만들 때부터 힘이 좋았고 그 다음에 조정 거치고 또 힘이 좋았고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 급락하면서 같이 빠졌지만 시장 급락 때문에 하락이 조금 길어졌지만 결국 시장 급락한 거에 비하면 양호했고 테슬라 악재가 나왔음에도 매물을 받아내고 강하게 돌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날 종가에라도 매수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미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추격 매수가 더 가더라도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고 추격 매수가 되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7월 말 이후에 계속 악재가 나왔는데 그걸 오히려 메이저가 매집 기회를 삼으면서 시장 대비 계속 강합니다. 이 조정이 나왔을 때도 시장 대비 강했고 그 이후에도 시장보다 강했고 계속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조정이 나올 때 시장 대비 양호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시장 대비 시장 빠지면서 같이 조정이 나오는데 양호한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지지선이 겹치는 자리를 찾아서 이제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하면 수익 볼 확률이 다른 대형주보다 훨씬 높은 거죠. 네. 확실히 지금 뭐 안 좋긴 한데 그나마 2차 전지, 전기차 이쪽 산업은 성장을 하고 그쵸. 우리나라 주식들이 잘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차트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매크로라든지 뭐 대전제 같은 경우에 꼭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같이 보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안 움직이는 종목을 싸다는 이유로 사는 거를 절대 안 합니다. 조정을 받다가도 또 올라가는 힘이 작용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추이, 중일, 채피, 승률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명심해야 될 게 90%까지 올리려면 딱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 기술적 분석을 활용한 트레이딩,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트레이딩 할 만한 종목 선정 방법과 뭐 매수 타점 잡는 법,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안 움직이는 종목을 싸다는 이유로 사는 거를 절대 안 합니다. 그런 걸 잘 못하기도 하고. 네네. 저는 무조건 스마트 머니 또는 뭐 세력, 스마트 머니가 들어온 주식, 강력한 매수세가 일단 들어오는 것을 뭔가 들어오고 있구나를 확인하고 그럼 얘가 뭐 하는 회사지? 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세에 맞는 종목, 예를 들면 최근 몇 달 동안 2차전지 굉장히 좋았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좋았고 뭐 포스코 케미칼 굉장히 좋았고, 네. 개별주 느낌으로는 금양 이런 애 굉장히 좋았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장세에 맞는 종목, 주도 섹터에 속하는 종목, 그런 테마군 종목군에서 힘이 들어온 종목을 찾아서, 그러면 힘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힘이 그냥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힘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면 그게 그리고 장세에 맞는 종목이면 조정을 받다가도 또 올라가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 물리학의 법칙, 3법칙에 보면은 관성의 법칙이 있고 가속도의 법칙이 있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맞아요. 네. 뉴턴의 운동 법칙. 네. 이 3법칙이 주식 시세에도 적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뉴턴의 운동 법칙 3법칙을 생각을 하면서 차트를 보면은 그 좀 시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보면.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 있는데 주도주가 만들어지면 한번 상승하고 조정을 거치더라도 또는 시장 일시적으로 충격하면서 조정이 많이 나오더라도 시장 충격이 멈추면 다시 또 올라가는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 시장이 횡보할 때는 조정이 덜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이 완만하게 나오고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관성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안 움직이는 종목을 내가 사서 뭐 기다리는 그런 뭐 예를 들면 가치 투자해서 저평가된 걸 사서 뭐 재평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걸 잘 못하고 힘이 들어오는 종목, 근데 그게 장세에 맞는 종목, 주도 테마, 주도 섹터, 주도 주군에 속하는 종목, 그런 종목이면 그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그 중에서 조정이 이쁘게 나오는 것을 보고 지지가 될 만한지를 찾아요. 아까 뭐 지수나 뭐 아까 차트 설명할 때 봤던 어떤 수평 추세선이든 뭐 상승 추세선이든 이평선이든 뭐 중심선이든 지지가 될 만한 선들을 많이 찾아서 그런 선이 겹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선이 겹쳐 있는 자리로 내려오면 그런 종목은 튀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면서 매수를 하는 거죠. 최근에 약간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렇게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뭐 2차 전지 중에서 특히나 뭐 리튬 관련주 그렇죠. 랑 그다음에 로봇주도 생각보다 네. 강하더라고요. 네. 엊그저께 보니까 빠졌다가도 바로 확 이제 올라오죠.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약간 좀 관성의 법칙, 네. 시세가 세게 들어왔으면 한 번에 안 죽는 거, 그렇죠.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까요? 맞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뭔가 시세가 세게 들어왔다는 게 네. 어떻게 본다면은 초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주관적인 측면이다 네. 보니까. 그렇다면 뭐 이렇게 거래량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터졌다든지, 그렇죠. 뭐 네. 장대 양봉이 섰다든지 네. 약간 그런 관점에서 보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개별주 만약에 중소형주나 개별주, 이게 테마주 성격의 종목, 그러니까 20% 이상 또는 상한가를 가는 그런 느낌으로 움직이는 종목군은 네. 거래량이
거래량 기준으로는 뭐 500만 주, 1000만 주 이상 터져줘야 되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비율과 거래 대금입니다. 비율이요? 비율이 그러니까 평소 거래량 대비 아. 1000% 이상 터지는 그런 긴 거래량이 있어야 돼요. 대금 기준으로는 바닥권에서 올라갈 때는 거래 대금이 많이 안 터질 수 있어요. 바닥권에 처음 올라갈 때는. 근데 처음 올라가면서 팍 올라갈 때는 장세가 이제 화랑장일 때는 1000억. 그때 시장에 거래 대금이 많으니까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그렇죠. 요즘 장 같은 기준으로 한 500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한 번씩 거래량이 한 번씩 훅 터지고 내려오고, 횡보하다가 거래량이 훅 터지고 내려오고, 이런 걸 한 3번 정도 거치다가 빡 올라오면 그게 이제 한 번, 2번, 3번, 거래량 3번을 만들고 딱 터지면 그게 그때 이제 거래 대금 기준으로 딱 터질 때는 한 500억 이상 터지면, 물론 500억 안 터지고 뭐 200억, 300억 터지고도 날아가는 종목도 있지만, 그렇겠죠. 네. 확률을 높게 보려면 이왕이면 거래대금 많이 터질수록 이제 실패할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찾아서 그런 종목이 이제 나왔을 때 일봉상 눌림이거나 또는 중기 분봉상 눌림이 나오고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죠. 그런 것도 약간 실제로 좀 대입을 해보다라고 하면 네. 장 끝났을 때 그 HTS에서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오늘 거래량 네. 상위해가지고 네. 해서 딱 계속해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뭐 사실 처음 HTS를 처음 쓰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막상 해보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바로 네. 그 창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종목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수백 개의 종목을 보는 것보다 움직이는 한 뭐 수십 개의 종목을 계속 눈에 익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차트 공부를 할 때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하루에 막 500개, 1000개 이렇게 보는데 저는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한된 시간에서 해야 되는데, 제한된 시간에서 할 때는 거래량이 터진 종목,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 그리고 개별주, 테마주 느낌에선 최소한 10% 이상 양봉이 나온 종목. 그렇게 보면은 몇 종목, 하루에 뭐 몇 종목 안 돼, 뭐 10개, 20개, 장이 정말 좋을 때 뭐 30개. 최소한 그 종목들은 내가 반드시 오늘 어떻게 움직였고, 뭐 향후 며칠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추적하면서 보다 보면은 차트를 보는 눈이 떠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른 종목이 왜 올랐는지 알고 보니까 이게 막 리튬 관련주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로봇 관련주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좀 길게 볼 수 있는 테마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좀 더 이제 확신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좋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슈가 어떤 이슈, 어떤 재료로 올랐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이 이슈 재료가 뭐 오늘 내일로 끝날 이슈인지 아니면 한동안 계속 이어질 이슈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계속 이어질 이슈라면 그 종목에 이제 스마트 머니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한동안 이어질 이슈가 있으니까 조정이 나올 때만을 기다려서 매수하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이거 뭔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아, 그런가요? 네. 네. 실제로 근데 해보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네, 소액 연습을 그래서 한 주로 사고 파고 하는 연습을 맞아요. 해야 돼요. 네. 왜냐면 이제 또 모의로도 연습을 해도 되는데, 돈이 일단 한 주라도 들어가야 좀 더 실감이 나고 좀 공부를 하는데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방금 했던 그런 유의 종목들을 좀 조정이 나왔을 때 한 주라도 사보고 그 이후의 흐름을 추적해보는 네. 그런 걸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단타 같은 경우에는 좀 바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좀 하기 힘들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종가 매수. 네. 그죠? 종가에 매수해가지고, 종가에 매수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그 다음날 시가에 뭔가 시세를 줄 만한 그렇죠. 그런 종목이기 네. 때문에 매수를 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승률 뭐 거의 뭐 90%에 다다른 네. 종가 매수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설명하려면 최소 이제 1시간 이상을 설명해야 되는데, 네. 일단 압축해서 중요한 부분, 정말 핵심 요소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좀 전에 이제 단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중요한 게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머니가 들어온 종목을 찾고, 거기서 이제 재료가 있는지, 이슈가 살아있는지를 보고, 네. 걔가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지지가 나오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장후반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종가 매수하는 거죠.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가장 센 매수세가 가장 세게 들어온 종목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한가를 가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급등주 단타의 경우는 종가 베팅도 마찬가지고, 장중 단타도 마찬가지고, 시가 매매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첫 상한가 종목을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상한가 종목을 매일 보고, 특히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 거래대금 작으면서 상한가가 간 종목까지는 직장인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뭐 300억 이상 터졌다. 500억 이상 터지는 게 좋은데 요즘엔 시장 거래대금이 워낙 줄어서 최소 300억 이상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다. 그런 종목은 반드시 어떤 이유로 상한가를 갔는지 매일 보다 보면 시장이 지금 이런 테마가 주목을 받고 있구나라는 눈이 떠지고 그런 종목 중에서 상한가든 아니면 최소 15% 이상의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거래대금은 500억 이상이 좋은데 지금 장이 워낙 안 좋아서 300억 이상 터지면서 그렇게 나온 종목은 반드시 관심 종목에 골라놓고요. 그런 종목이 하루에 500억 이상으로 하면 하루에 한 5개 나오고요. 한 15%에 500억. 그럼 하루에 한 5개 나오고 한 300억으로 하면 한 10개, 많이 나오면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안 나와요. 네. 그런 종목을 그 종목 중에서 이제 시장의 어떤 이슈와 최근의 이슈와 맞는 것들을 꼽으면 몇 종목 안 되겠죠. 그런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고 조정이 나왔을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지지선을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추이 중일 채피 한번 해보실래요? 추이 중일 채피. 추이 중일 채피? 네. 그게 이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선들인데요. 바로 추세선, 네. 이평선, 중심선, 일목선, 채널선, 피보나치 되돌림선입니다. 이런 선이 있는 자리, 특히 이런 선이 겹쳐 있는 자리는 지지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찾아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는데 그런 선이 겹쳐 있는 자리에서 장중에 하락하다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횡보하면서 하락이 멈추면 지지가 확인된 거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장후반에 이렇게 살짝 올라가면서 끝나면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종목이 이제 상승, 조정, 횡보하다가 올라오면서 끝나면 다음날 아침에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그게 이제 종가 매수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자세한 그런 또 방금 말씀하신 6가지 그런 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자체 유튜브 채널에서 좀 더 상세히 또 설명을 하고 계실 거니까. 그렇죠. 거기 가서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1시간이 걸린다고 홍보해 주신다니까.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 6가지 선을 사실 저도 이제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니까. 또 그래서 최소한 6가지 다 모르더라도 추세선하고 이평선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거는 기본이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중심선까지 추가되면 더 좋고 하나씩 추가될수록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다 안 봐도 되지만 다 안 보고 앞에 거 2-3개만 뭐 하나만 전문적으로 파도 되긴 됩니다. 근데 하나를 파고 그게 익숙해지고 또 2개를 그다음 보고 3개를 보고 그러면 승률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6개를 다 보면 거의 한 90%까지 올라간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명심해야 될 게 90%까지 올리려면 딱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주도 테마에 속하는 종목인가. 그러니까 주도 테마, 주도주인가. 그리고 거래대금 500억 이상 터졌는가. 그리고 상승할 때는 당연히 거래대금 터졌으니까 거래가 급증하죠.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급감해야 됩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왔는가. 그 다음에 만약에 테마주라면 어떤 이슈가 있다면 오늘이나 내일 아침에 그 이슈가 부각될 만한가.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거는 오늘 저녁 공중파 메인 뉴스에 나온다. 그런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는 다음날 아침 시가가 급등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종가 매수에 아주 좋은 종목이 되는 거죠. 약간 좀 일정주라고 해서 주요 일정이 뭔가 나와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확률을 더 높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 매매 또는 스케줄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일정이 나와 있는데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이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고 지지가 나오면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매수했을 때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매매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앞서서도 뭐 스마트 머니 그 다음에 그런 약간 대규모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은 첫 번째 그런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 그 어떻게 본다면 세력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세력이 매집하는 패턴 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뭐 세력이 매집하는 패턴을 예를 들면 금양 종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0원지 소재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4,000원, 5,000원에서 움직이다 21,000원까지 단기 급등이 세게 나왔는데요. 그 전에 이제 움직임을 보면은 그 전에 이렇게 차트를 보면 오랜 기간 박스권을 그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박스권을 그리면서 또는 횡보를 하면서 밑에 거래량이 이렇게 밑에 거래량이 이렇게 한 번씩 터지잖아요. 이렇게 여기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1,6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1,380만 주고요.
그래서 500만 주,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이렇게 여러 번 터지는 거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터지는 거 없이 그냥 횡보하는 종목은 관심을 아무도 안 갖는 거죠. 일반인도 관심이 별로 없고 세력도 관심이 없는 소외된 주식인 거죠. 그런 주식은 사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이렇게 거래가 여러 번 터지는 종목, 그러면서 저점 수준을 지키는 종목, 이런 종목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거래가 터지는데, 거래가 터지면서 내려갔는데, 만약에 이게 세력이 주포가 다 팔고 나간 거다, 예를 들어서.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도 또 저점을 깨고 하락 추세를 그릴 텐데,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안 빠지고 횡보한다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죠. 네네. 세력이 안 들어왔으면, 세력이 팔고 나갔으면 여기서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저점이 깨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죠. 안 빠지잖아요. 장이 안 좋을 때도 이만큼 빠지긴 하지만 장이 안 좋을 때도 저점을 지키잖아요. 이런 종목이 세력이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이게 세력이 들어오고 있구나 해서 그럼 이게 일주일 후에 갈지 한 달 후에 갈지 두 달 후에 갈지는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3번 이상 들어온 종목이 어느 날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거나 저항을 여러 번 받은 자리를 돌파하거나 241선, 481선 이런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15% 이상의 거래대금 500억 이상에 실리는 그런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거는 세력이 이렇게 앞에서 매집을 했고 그런 게 나오면 이제 출발이구나. 매집한 종목이 이제 출발이구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단타 종목도 그렇고 종가 매수 종목도 그렇고 매집하고 출발한 종목이 분봉상 눌림이 나왔을 때는 분봉상 눌림이 나왔다가 지지가 나오면서 돌릴 때는 단타가 되는 거고 일봉상 눌림이 나왔다가 지지가 되면서 이쁘게 끝나면 종가 매수 스윙도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터지면서 급등하고 눌렸을 때 분봉상 지지 나오면 단타 15% 이상 올라가고 또 일봉상 눌림이 나오고 지지가 나오고 매수하면 종가 매수도 되고 수익 매수도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올라가고 또 완만하게 눌려서 스윙 매수 중에 이제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 저지바거든요. 저지바이면서 중요 이평선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지지 캔들이 나오면 그게 이제 일봉 눌림목 수익 매수의 한 방법입니다. 네. 저지바이면서 이평선. 그러니까 결국 저지바라는 거 수평 추세선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항을 강하게 받았던 자리인데 강하게 돌파하고 지지가 나오면서 이평선이 올라오면서 같이 지지가 되면 그래서 거기서 주가 하락이 멈추면 거기서 튀어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 자리가 이제 종가 무렵에 그런 게 나오면 종가 매수해서 다음날 또는 며칠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또 장중에 지지받고 돌리면 장중 단타도 되는 거고. 그렇죠.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매수가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월봉을 보시면 도움이 되는 게 튀었을 때 월봉상 만약에 장기간의 박스권을 돌파할수록 길수록 튀었을 때 위로 많이 갑니다. 길다는 건 그만큼 수렴 기간을 거쳤다는 거고 에너지 응축이 됐다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응축이 되고 터지기 시작했으니까 길면 길수록 더 올라가는 힘이 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단타를 하더라도 내가 월봉 차트를 보면서 이게 에너지가 오랫동안 모인 종목인지를 보는 연습. 그래서 연봉까지도 보면은 이게 딱 연봉을 보면은 바로 이제 눈으로 이게 10년 동안 횡보했는지 20년 동안 횡보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돌파하면서 이게 단기간에 세게 갔던 거죠. 그래서 이게 금양이랑 비슷한 이렇게 횡보하다가 상한가가 나오면서 시세가 폭발하는 게 장기간 이렇게 횡보하다 돌파한 게 비슷한 게 예전에 모 정치인 테마주 카스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서 엄청나게 길게 거의 2000년부터 2020년 20년 박스를 만들었어요. 20년 박스를 만들고 돌파하니까 거기서 15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20년 동안 횡보하다가 바로 여기서 이 앞을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박스 돌파를 하기 전에 보시면 이렇게 계속 거래가 터지죠.
거래가 터지는데 거래가 터진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저점을 지키거나 저점을 깼다가도 이내 회복하는 거. 네. 그런 거는 분명히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터지면 매집이 끝나고 시세 분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딱 터졌을 때부터 얘는 그러니까 상한가 따라잡기가 있잖아요. 상따에서 가장 좋은 게 매집의 흔적이 있는 상태에서 장기적인 박스를 중요한 자리를 첫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면 그게 가장 좋은 상따 후보 종목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기 돌파하면서 그게 사실상 20년 박스 돌파고 한 방에 돌파고 그러면서 상승 조정 상승하고 또 조정 거치고 또 이렇게 상승했죠. 그리고 또 빠지고 조정 거치다가 한 번 더 가고 기어코 이렇게 시세를 내고 그 다음에 죽은 거죠. 그만큼 에너지 움직이 길었기 때문에 한 번에 안 죽고 조정 받다가도 또 가고 받다가도 또 가는 거죠. 네.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한미 글로벌 같은 거 보면은 네. 뭐 비슷하네요, 뭐야. 그쵸. 네. 비슷하죠. 네. 그래서 급등주, 매집이 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비슷합니다.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결국에는 긴 박스권을 중간에 그 전에 거래가 이렇게 터지는 모습이 나오고, 저점을 깨서 그냥 내려가면 걔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 6월달 시장 급락했잖아요. 엄청 안 좋았죠. 시장이 안 좋으면서 빠졌는데 빠지자마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이거는 시장을 이용해서 매물을 터는 겁니다. 시장이 급락하니까 같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때 자기들도 팔면서 다시 밑에서 싸게 다시 사는 거죠. 평단을 낮추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개미들 매물도 털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딱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사람들은 초보자분들은 아니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 하지만 이게 긴 흐름을 갖고 매집 흔적이 있던 종목이라면 그게 본격적인 시세의 출발이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종목은 이슈가 괜찮으면 한 번에 안 죽고 최소한 이렇게 한 번 갔다가 빠졌다가도 한 번 더 가는 기본 상승 3파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아까 금양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 또 기업으로 해서 네, 사실 2000년대. 그 시장과 잘 맞는 종목이었잖아요. 그런 종목인데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력이 매집하는 패턴이 있고 그 박스권이 뭐 10년 이상 됐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돌파하면서 이런 시장과 환경에 맞는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많이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크게 갈 수 있죠. 네.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면 확실히 좀 이런 하락장에서도 또 좋은 수익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상한가 종목이나 10%나 15%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대금이 300억이나 500억 이상 터진 종목. 그러니까 장에 따라서 제가 왜 10%나 15% 또는 300억, 500억 했냐면 그거는 장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종목이 하루에 많아봐야 한 10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10개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그게 이제 뭐 한 달, 6개월, 1년 이렇게 쌓이면 그게 자기 내공이 되는 거고 그렇죠. 시장을 보는 눈도 떠지고 차트를 보는 눈도 떠지는 거죠. 이런 패턴은 무조건 일단은 팔고 나와야 도망가야 되는 패턴이다. 그런 종목들에서 트랩이 나오면 급락이 나옵니다. 선수들은 여기서 이제 다 매도 대기를 합니다. 그때가 다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게 이제 세력이 들어온 종목이 있는데 네. 또 이제 팔고 나가는 종목이 네.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좀 잘못 거기다 손댔다가는 정말 그 그렇죠. 20년 박스권 20년 동안 물려있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패턴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전에 봤던 종목 중에 그냥 바로 한번 볼게요. 카스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었냐면 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초보자분들은 차트를 같이 투자를 하더라도 차트를 봐야 되는 게 내가 잘 팔고 나오려면 차트를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카스라는 잡주 테마주지만 정치 테마주지만 이런 모습이 대형 우량주에서도 나오거든요. 보세요.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테마주는요. 3파가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테마주는 우리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상승은 기본 5파로 나온다고 돼 있는데 테마주는 3파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매집이 잘 된 종목은 1파가 강하게 나오고 첫 조정이 나오고 3파가 나오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3파를 노리는 공략이 중요한 매매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테마주는 3파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파 시세가 나오면 3파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려갔던 종목이
여기까지 내려가고 올라가던 여기까지 내려가고 올라가던 내려갔던 종목이 이렇게 고점을 돌파했다가 그날 내려가건 뭐 2, 3일 안으로 내려가건 네. 돌파했다가 바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돌파하면 뭐예요? 신고가잖아요. 그렇죠. 특히 사상 최고가 신고가 같은 경우는 위에 매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좀만 쓰면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올리면 신고가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뉴스 시황이나 이런 거에 특징주로 뜹니다. 맞아요. 신고가, 신고가, 52주 신고가 네. 막 이렇게 뜨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또 검색기를 많이 보는데 검색기에도 기본적으로 보통 신고가 종목은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맞아요. 그리고 키움증권이나 뭐 증권사 HTS 보면 뭐 조회수, 실시간 조회수 상위 종목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도 아무래도 뜰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거기에 그렇게 뜨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거 돌파하면서 또 가나 하고 이제 매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거래가 터지면 세력이 팔아먹기가 용이하겠죠. 거래가 이제 막 붙으니까. 그렇죠. 거래가 터지면 또 단타하는 사람이 또 붙고 눈덩이처럼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력이 거기서 팔아먹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신고가를 억지로 만들고 거래량을 늘리면서 팔아먹는 패턴을 우리가 트랩이라고 하는데 이런 패턴은 무조건 일단은 팔고 나와야 도망가야 되는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테마주라서 그런 거냐?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팬데믹 기간에 가장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SDI잖아요. 이 초기에 진짜 특히 팬데믹 이후 초기에 정말 강했거든요. 엄청 썼죠. 네. 예. 근데 이때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도 작게 트랩이 나왔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올라갔다 빠졌는데 고점을 경신시켰다가 빠지면서 급락이 나왔죠. 네. 이게 바로 우량주에서도 자주 나오는 트랩이고요. 근데 몇 달 후에 6개월 후에 그 고점을 경신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뉴스가 나오겠죠. 신고가라고. 맞아요. 그날 여기 보시면 신고가가 이렇게 양봉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20년, 21년의 상승을 기억하던 사람들, 그리고 2차 전지가 사실 전망은 굉장히 좋잖아요.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지니까. 그런 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겠구나 생각하고, 신규로 매수하거나 아니면 매수하고 들고 있는 사람은 팔 이유가 없죠. 신고가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신고가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갖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메이저는 거기다가 관심을 일으키고 거래량을 늘린 다음에 거기다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런 트랩이 나오면서 그 뒤에 엄청난 이런 하락 반등 하락이 나오는 거죠. 네. 최근에 불과 얼마 전까지 방산주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방산하는 업체들이 일제히 다 올라갔는데, 물론 그 업체들 중에서도 1등주가 있고 2등주가 있고 3등주가 있는데, 항상 어떤 테마나 섹터가 강할 때 그 3등주 이하의 종목들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종목들에서 트랩이 나오면 급락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등주가 세게 가면서 테마가 방산주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고 하면서 힘이 약한 후발주도 힘이 약한 3등주, 4등주도 덩달아 올라가거든요. 근데 힘이 약한데 덩달아 올라가는 애들은 결국은 덩달아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 뒤에 하락이 세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트랩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를 보면은 월봉을 먼저 볼게요. 월봉상 여기 보시면 분명히 지지 나왔었고 지지 나오려다 이제 깨졌죠. 네. 그리고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언저리 오면은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자리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방산주가 아무리 좋다는 얘기가 나와도 계속 갈 것 같아도 이게 여기 보시면 월봉이니까 이게 9개월 연속 상승하고 10개월 연속 상승하려다가 빠진 거거든요. 네. 근데 10개월 동안 연속으로 올랐는데 이 월봉 자리를 이렇게 올라와서 바로 뚫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뚫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올라와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매물이 출회되겠죠. 그렇죠. 눌리고 매물이 출회되는데 밑에서 받아내는 세력이 있어야 되고 스마트머니나 메이저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올려야 되고 거기서 다시 매물이 출회되는데 받아내고 이런 식으로 매물이 출회되는데 받아내는 걸 매물 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돌파해야 가는 거지
그냥 9개월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꼭 9개월이라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일봉이라면 뭐 9일, 10일 이렇게 올라갔는데 돌파하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어요. 네. 정말 이제 개별 테마주인데 테마가 딱 뭔가 재료가 딱 붙는 경우 제외하고는 네. 거의 없습니다. 드뭅니다. 근데 그런 강력한 저항인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주봉으로 보면 어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올라가자마자 바로 이탈하는 트랩이 된 거죠. 그래서 일봉을 보면은 그렇게 그런 트랩이 나오면서 경신했다가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네. 이날 종가에라도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단기로는. 그래서 실제로 공매도하는 외국인들, 또 주식 선물 매도하는 그런 세력이나 좀 스마트한 개인들은 이런 게 나오면 이런 날, 이런 종목이 이제, 그러니까 방산 테마의 후발주잖아요. 근데 여기가 저항이란 말이에요. 저항인데 방산 테마 분위기가 좋으니까 계속 올라가려는 시도가 나오는데 올라가려다 빠지고 올라가려다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수들은 여기서 이제 다 매도 대기를 합니다. 외국인 공매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장대 음봉이 공매도가 시작된 것을 알리는 그런 장대 음봉이죠. 그래서 거기서 다 주식을 들고 있다면 같이 팔아줘야 됩니다. 거기서 팔아주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안 팔고 급락하고 나서 외국인 공매도 때문에 빠졌네 이렇게 욕을 해봐야 뭐 내 계좌 손실 난 거는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때 같이 팔아줘야 되는 트랩이 나올 때 후발주가 트랩이 나올 때 반드시 팔아줘야 된다. 네, 그러면 계좌를 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관련이 있는 부분 같은데 주식을 무조건 다 팔아야 되는 시도가 있다. 이렇게 네.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 단기 매매, 단타 매매를 한다면 반드시 차트를 봐야 됩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차트를 무시하고 펀더멘탈로 투자한다고 하면서 이거 좀 괜찮아 보이네. 사서 뭐 일주일이나 한 달 있다가 수익 나면 팔아야지. 이거는 단기 매매거든요. 근데 단기 매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수급과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펀더멘탈과 전혀 무관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펀더멘탈 투자하는데 단기적으로는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움직이는 그런 걸 펀더멘탈로 투자한다? 이게 안 맞는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한다는 건 반드시 수급과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기 시세를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는 결국 차트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한다면 반드시 차트를 봐야 되는 거고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차트를 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별거 아니지만 간단하지만 중요한 거 차트를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를 보겠습니다. 왠지 그 종목 나올 줄 네. 알았어요. 카카오가 개인 투자를 정말 많이 거의 삼성전자 다음이죠.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하락폭이 정말 크잖아요. 3분의 2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봉 차트를 반드시 보시고요. 주봉 차트를 자꾸 이제 눈에 익히셔야 되는데, 그래서 주봉상 시세가 출발한 자리를 보세요. 그러니까 시세가 출발한 자리는 보통 어떤 자리냐면, 이렇게, 여기서 강하게 올라갔는데, 여기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사상 최고가고, 여기가 살짝 올라가려다 바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이게 시작한 겁니다. 이 파동이 시작한 파동으로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크게 한 파동이 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크게 한 파동이 나왔고 그 사이에 작은 조정은 있었지만 이 트렌드가 깨지지 않고 상승이 나왔죠. 그럼 이게 한 파동, 주봉상 한 파동입니다. 네. 그 다음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깨지면서 내려갔잖아요. 이게 조정 한 파동이에요. 그러면 주봉상 크게 상승 조정하고 상승이 나오면 주봉상 크게 상승 3파가 나오면 그때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대략적으로 딱 맞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1파만큼 3파가 올라가면 그 비슷하죠, 크기가. 네, 비슷해요. 그러면 그때는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좋은 얘기가 막 나온다. 이거는 메이저가 좋은 얘기 뿌리면서 팔아먹거나 공매도 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크게 3파가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는 건 주봉상 5파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상승의 각도를 보세요. 상승의 각도가 여기까지 보시면 요 정도의 각도잖아요, 대략. 네. 요 앞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정도 각도인데 마지막에 각도가 어때요? 가파라지죠. 더 가파라네요. 거의 직각이네요. 그쵸? 네. 장기 상승 나오다가 가파라지면 그 상승의 후반부입니다. 근데 절대 최고가에서 팔 수 없어요. 아, 그렇죠. 슈퍼 고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네. 최고가에 팔 수 없고, 주봉상 큰 3파가 나오거나 큰 5파가 나왔을 때, 그리고 장기 상승이 나오다가 가파라진 상승이 나오고 긴 윗꼬리 음봉이 나오거나 이런 거죠. 긴 윗꼬리 음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앞에서 양봉이 같은 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 전 캔들의 고점이 경신됐다가 내려가는 음봉이 나오면, 하락 장악 캔들에서는 이제 하락 장악형인 건데, 꼭 하락 장악형이 아니더라도 하락 장악형 비슷하게 고점을 경신했다가 내려가면 그때가 다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파만큼 비슷하게 3파가 올라왔잖아요. 지금 제가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네. 그럼 3파에서 경신했다가 확 갔다가 확 내려왔죠. 그럼 네. 그때 비중 축소해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와서 아까 말씀드린 트랩을 만들면서 내려간다? 그럼 거기서 전량 다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주봉을 봤더니 양봉으로 올라가네? 그럼 팔 이유가 없죠. 양봉으로 올라가네? 팔 이유가 없죠. 근데 긴 윗꼬리 가파라지고 나서 긴 윗꼬리가 나오면서 끝나면 거기서부터 이제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분할로 전량 매도를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전에 양봉인데 그 고점을 갱신했다가 내려가면, 특히 그 양봉의 하단을 깨고 내려가면 이건 신호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을 갱신했다가 확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면 분할로 매도를 해야 되고, 그 양봉의 저점을 깨면서 그 다음 캔들이 완성이 되면 이제 고점 신호 완성이라서 그 다음부터 다 팔아야 되는 겁니다. 삼성 SDI를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이 앞에 이렇게 박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 여기서 올라가려다가 팬데믹이 나왔고, 여기가 이제 이게 1파가 되는 겁니다. 본격적인 상승이고, 그럼 조정 2파 거치고 3파 나왔잖아요. 네. 1파보다 3파가 세게 나왔죠. 이때 그렇죠. 주도 테마, 주도 우주였으니까. 근데 3파 나오고, 그 다음 뭐라고? 1파만큼 3파가 얼추 나온 다음에 이 음봉을 보시면 고점을 경신했다가 팍 내려갔죠. 이런 게 나오면 고점 시그널이 되는 거고, 근데 대신 여기는 양봉의 하단을 깨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봉의 하단을 깨진 않고 다시 한번 올라왔죠. 그러면 또 고점을 갱신하고 음봉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분할 매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힌트가 있죠. 올라간 만큼 대략 올라왔는데 거기 올라왔다고 무조건 파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올라간 만큼 올라왔는데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점을 경신했다 음봉이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트랩 나오면 다 팔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서 또 트랩 나오면서 음봉이 나온다? 다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합니다. 이게 나오면 트랩 나오고 음봉이고, 하락 장악형 이런 게 나왔잖아요. 트랩 나오고 양봉이고 음봉이고. 거기서라도 다 팔면 돼요. 근데 초보자분들 중에서 안타까운 게, 이 최고가 82만 8천 원이 자기의 평가 수익 났던 게 있는 거야. 본전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 평가 수익이 1,000만 원 났는데, 네. 빠지기 시작하면 평가 수익 1,000만 원 났던 게 뭐 800만 원 되면 사실 그때 팔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한 말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마켓 디저에 나온 말인데, 진짜 큰 수익을 내가 거두려면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이 잠식되는 것을 확인하고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최고가에서 절대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거기 올라오면, 초보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 있죠. 이렇게 내려와서 신호가 나서 팔아야 되는데 다시 올라오면 매도해야지 그러는데, 막상 또 올라오면 또 그쵸. 못 팔아요. 더 가나? 하고 안 팔고. 네, 그쵸? 네, 맞아요. 안 올라오면, 내가 거기 올라오면 팔려고 그랬는데, 안 올라오고 내려갔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아요, 분들 맞아요. 많죠. 그래서 신호가 나오면 분할로라도 일단 좀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확한 신호가 나올 때는 반드시 팔아야 된다. 그 외에도 많은데, 시간 관계상. 네. 시간을 너무 많이 저희가 뺏어가지고. 아닙니다. 네.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분명히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이 대세 하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을 예단하지 마세요. 뭐 PER이 몇 배니, PBR이 몇 배니, 지금 역대급 뭐 저평가 수준이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장이 살아있을 때 오히려 의미가 있는 거고, 살아있는 중에 조정이 나올 때 의미가 있는 거고, 대세 하락 중에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요, 1500, 뭐 1600, 1500, 1400에서 그때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 뭐 굉장히 유명한 리서치 센터장 나오셔가지고, 사상 최고 수준의 저평가다. 역대 최저평가다. 그랬는데, 그때 얼마 갔냐? 890 갔다가 이제 바닥을 찍었는데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점을 예단할 수가 없고, 저도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뭐 나스닥이 6자를 보러 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차트상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자리긴 한데, 거기 간단히 이걸 예단하면 안 되는 거죠. 다만, 분명히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하락 추세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마 내년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올해 중에라도 최소한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바닥 패턴을 만드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대세 하락이 크게 나오면요, 결국 대바닥이 만들고 대바닥이 만들어지고 그만큼 또 이후에 상승이 세게 나옵니다.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 주식이 막 헐값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를 하거나 그때 주식 샀으면 부자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한 번씩 해보잖아요. 바로 이제 내년이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을 많이 빠졌다고 사지 마시고 지금 공부를 계속 하시고요. 대바닥이 만들어지면 바닥에서 좀 더 올라가서 사더라도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고 큰 부자가 될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큰 부자가 올 기회가 오는데 그걸 잡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락장이 힘드시겠지만 뭐 우리 달란트 투자 아주 유용한 정보 많이 제공해주는 이런 유튜브 채널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대바닥을 기다려서 매수하셔서 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저 실전으로 검증된 네. 또 하승훈 대표님 모셔가지고 투자의 팁, 이런 하락장에도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하면 살아남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말 고수들은 이런 하락장이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지만은 오늘 대표님이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신 그런 투자 방법이 나와 맞는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꼭 한번 참조하시고요. 또 유튜브 채널도 계속해서 운영하시면서 좋은 콘텐츠 올려주고 계시니까 꼭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승훈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